그 이스라엘 군인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예수상을 그다음에 이 도끼로 내려 찍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유럽의 반 이스라엘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뭐 카톨릭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 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이스라엘 군인에 대해서 1개월 정도 활동을 못하게 하고 뭐 징계 뭐 이렇게 했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 표현하는 극단적 하나의 사례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땐 본인들의 피해자성을 내세우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가해자성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해받은 만큼 가해하는 행위에 어떤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친이스라엘 여론을 가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류들, 특히나 그것은 공화당 민주당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 태도들을 좀 바꾸지 않는 이상 변화하는 여론에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라는 것이 연원을 따져가면은 종교적인 맥락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예수상에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병사의 행태가 저렇게 기이한 형태로 이제 발전 진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전쟁의 바탕이나 배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우리가 간혹 이게 사실은 그 이란이라든가 중동을 다룰 때 편견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점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 동맹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01년에 9.11 테러 같은 것들 연상을 하면서 악의 축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전쟁으로 뭔가 20년 후에 있었던 지금의 전쟁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고 미화하기가 쉬운데, 저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 여러 세계 서방 국가든 동방에 있는 국가들 간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것인가. 저렇게 예수상을 저렇게 부실 정도라고 한다면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날이 죽어가는 그런 자국민들 사이에서 엉엉 우는 사진들이 정말로 많지만 우리가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의 그런 원인과 목적을 성찰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그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제 그 한겨레 20일 정인환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이 엄청난 핵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란이 됐든 이라크가 됐든 또 레바논이 됐든 심지어 가자까지도 무수한 폭격을 퍼부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굉장한 선진국이래요. 근데 가자로 진입하는 순간 이동하는 수단이 당나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자 지구에 취재를 갔다 온 현장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기가 바뀐 느낌. 지금 딱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기가. 진짜. 그렇구나. 왜 저기 19세기, 18세기로 트럼프가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막 삐까뻔쩍하고 막 현란한 건물들 막 조명 이런 거 보다가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가자에 딱 닿으면은 당나귀가 타닥타닥 다닌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완전히 세상이구나.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냐. 레바논의 아이들 엄청나게 또 맞아요. 오늘 신문지상에도 일면에 사진 보고 너무나 슬프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MBC 보다 저도 진짜 막 충격받았는데 2살도 안 된 아기가 또 그렇게.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외면했잖아요. 그쵸. 우리 국제 뉴스 잘 안 봤잖아요. 그냥 국내 뉴스 하느라, 국내 정치 다루느라고 국제 뉴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렇게 개안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과거에 우리도 원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원조하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 좀 살아가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깨가 갑자기 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중경국 연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되게 주요 키워드이긴 하거든요. 네. 카니의 캐나다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중경국들이 모여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도 있고 역할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건강한 탓인지 코스피가 6,400을 넘었습니다. 야, 진짜 이게 뭐 예, 정말 전쟁 갑자기 이쯤 난리통에 되니까 우리 장윤 선배의 투자 결과 궁금해지네. 괜찮습니다. 아, 예, 네, 믿고 가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면 이제 껄모세 그때 살 걸. 약간 우리 장 선배 들어왔을 때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보니까. 버티는 사람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오늘도 정말 유쾌하고 코스피가 6,400에서 하락하고 있다고. 그래도 근데 뭐 이미 등락은 뚫은 이미 뚫은 거니까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버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자, 두 분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